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탄핵 기각 시 직무에 바로 복귀해야 된다, 그러니 구속을 취소해달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탄핵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된다, 그러니 구속을 취소해달라. 아주 대찬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 기각을 자신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탄핵 기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장 민감하게 파악한다는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지금 그 아무도 보도하지 않던 지금 광화문 집회, 그리고 전국 집회, 탄핵 반대 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 얘기까지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전에는 말이죠, 찬 그래가지고서 탄핵 집회 있었고 찬성 집회 있었는데 마치 찬성 집회가 더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비슷한 분량으로 다루고, 하여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극도로 나쁜 것만 보도하던 지금 조선일보가 이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닮아가지고 길게 엿가락처럼 늘려가지고 보도를 합니다. 거기다가 사진을 2장이나 박았는데, 하나는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받고, 또 하나는 또 거기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있는 사진을 또 담고, 하나는 그 영상 사진을 담고, 하나는 또 그냥 사진을 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25일 최후 변론, 최종 판결 전 최종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이 이제 변론 종결일이죠. 이 변론 종결하고 나면 이제 선고만 남습니다. 선고는 3월 중순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달 남은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뭐 그냥 합니까? 대통령은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소화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야 되고, 지금 밀린 거, 정보 보고 못 받은 거, 그리고 밀린 역점 사안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이죠, 노무현 때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도 최소한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는 요약해가지고서 대통령한테 일일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대통령에 복귀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소한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감옥에 가두고서는 일체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했을 때 바로 이 직무를 파악해가지고서 국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구속 취소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으면 그 감옥에서 어떻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그리고 지금 국가 통치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사안을, 그것을 정보를 갖다가 입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속 취소가 돼서 밖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착륙할 수 있는 거죠. 경착륙을 하면 안 돼요. 비행기도 경착륙하면 동체로 착륙하다가 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연착륙을 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어요. 직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트럼프가 취임했어요. 트럼프가 취임하고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그야말로 호떡집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교 사안을 지금 대통령께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또 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군을 갖다가 지금 또 정보를 파악하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사실은 해결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어요. 근데 국회는 또 어떻습니까? 등등등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바로 구속 취소가 돼가지고 석방이 된다면, 탄핵 재판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 관저에 가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면 그래도 연착륙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 구속 취소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속 취소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만약에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면 그러면 그때도 구속시켜놓은 겁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무에 복귀했는데 그러면 그때도 구속시켜 놓고 나서 그럼 교도소에서 그냥 통치하십시오. 그럴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구속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도 말이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공수처의 불법 구금,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다 드러났는데 뭘 더 기다립니까? 도대체 의견서를 몇 번을 더 내야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는 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결정장애를 앓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법적 정의에도 부합하고 국민들의 연방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죠. 항상 말이죠. 최종적인 판단은 국가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나 국가의 이익을 갖다가 또 확보한다는 점에서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마땅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룬다면 그것이 바로 부정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불법의 공범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께서는 말이죠. 판사의 어떤 법복을 입고 계신데 적어도 저 불법에 동조하고 불법의 공범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그 불법의 고리를 지금 이 악순환을 여기서 끌어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끌어내십시오. 그야말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 14살 때 말이죠. 그 칼을 높이 들어가지고서 말이요. 말뚝에 칭칭 감겨 있던 그 가죽끈을 끊어낸 일화를 아시죠? 그런 어떤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이죠. 칼을 들어서 그 가죽끈을 끊어낼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손으로만 다 그걸 갖다 끊어내겠다고 전국의 장사들이 아니 전 세계의 장사들이 와가지고 끙끙끙끙 했지만 아무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4살 먹은 알렉산더 소년이 그 앞으로 나가더니 칼을 높이 빼가지고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칼로 끊는 게 어디 있어라고 말했지만 정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야 대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알렉산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계엄을 밀어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알렉산더 대왕의 칼을 뽑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알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들께서도 말이죠. 결단의 칼을 지금 바로 뽑아서 바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단 1초라도 불법 구금 상태가 유지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야만에 동조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판사가 돼서 저 불법의 야만에 거기에 동조하고 같은 그들과 배를 탄단 말입니까? 지금 바로 그런 배가 있다면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자, 불법의 배를 불태우고 자, 야만의 배를 불태우고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금 바로 즉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 빨리 관저에 돌아가서 직무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직무가 복귀했을 때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강실업 TV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